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전국에 큰 피해가 남았습니다. 강원 지역도 대형 산사태는 물론 물길을 건너던 60대가 숨지는 등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장맛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절벽에서 바위와 토사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정선군 봉산리 피암터널 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선군에 내린 비는 21mm 정도였지만 이미 지난 6일부터 소규모로 발생한 낙석은 지속적으로 내린 비를 견디지 못해 산사태로 확대된 겁니다. 다행히 정선군이 지난 6일부터 차량 통행을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응급복구비를 10억 정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일하는 피암터널 구간을 다시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이제 붕괴가 우려되니까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하천을 가로지른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두 가지 안을 가닥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지난 주말 사이에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던 원주시 신림면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소 먹이를 주기 위해 이곳을 건너던 65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몸에 이렇게 로프를 묶고 이동을 했지만 강한 물살로 인해서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원주에서는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고 인제에서는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또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원주와 정선, 횡성과 평창에서는 둔치 주차장 9곳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원주 불온면의 경우 충주댐에서 15일 오후 4시부터 초당 6,0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서 14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비가 와갖고 그냥, 그리고 요번에는 특히나 저기 충청북도에서 많은 비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어제 하루에 늘어갖고 그저께 아침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제 날 새면서 마을 저 우회까지 여기서 한 500m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집은 괜찮았어요. 다. 의암댐은 지난 14일 초당 1,40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의암댐 방류량이 최고조에 달하자 김진태 지사도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듣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기상청도 예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구름의 범위가 좁고 수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18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에 강원 북부부터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강원 남부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장맛비는 19일부터 그치겠지만 22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는 한숨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첫 피서철을 맞았지만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42%가 넘게 급감한 건데요. 지역마다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푸른 바다 위에 커다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어느새 서퍼가 파도에 올라타더니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여기 파도가 좋아가지고 여기 파도가 오늘 좋아가지고 왔어요. 오늘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날이에요. 흔치 않은 날이어가지고. 네. The food very good, the people very nice, and everywhere is clean. It's a good place.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 85곳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피서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에 오리바이 다이빙대와 어린이 해수풀장을 설치했고, 안목해수욕장에는 반려견 전용 풀장을 마련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해수욕장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맞은 첫 피서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동해안 해변들은 여전히 썰렁한 모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분석한 해수욕장 피서 액수를 보면 올해는 16일 현재까지 4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지난해보다 18만 명 줄었고 속초와 양양도 각각 16,000여 명, 36,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후 주말과 휴일마다 장맛비가 내렸고 높은 파도로 수영이 금지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관광객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도 피서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여름 썸머 페스티벌, 야간 개장, 청소년 무료 축전 등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호갱이 집중 단속과 주차장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강원 지역 시장 군수들과 집중호우 안전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집중관리와 주민 대피 조치 등 집중호우 시의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김진태 지사는 선제적 대응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선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강원일보 17일자 기사입니다. 하늘에 구멍 뚫린 듯 강원 지역 휩쓴 극한 호우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다 보니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표현이 생겼습니다. 극한호우의 기준 한번 보실까요? 극한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mm를 넘으면 바로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통상적으로 매우 강한 비의 기준인 시간당 30mm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인 겁니다. 강원 지역에도 지난달부터 극한호우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15일 철원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2.9mm였고 11일 원주에는 시간당 최대 6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딴 극한호우의 원인은 한반도 북단에 위치한 저기압 뒤에서 부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를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습한 공기 밑을 파고들면서 습한 공기가 급상승했고 높은 고도까지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매우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오면 피해도 더 쉽게 발생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 피해의 약 80%가 1시간당 강수량 50mm, 3시간당 강수량 90mm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극한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극한호우 기준에 부합하는 비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17일자 강원 중부 평년 뛰어넘은 비라는 기사입니다. 기상청은 16일 올해 장마의 경우 20여일 만에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중부지방에 평균 424.1mm가 내렸는데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 약 45.8mm 더 내린 겁니다. 또 원주의 경우에도 올해 장마 기간 동안 벌써 454.5mm가 내렸고 이는 원주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 약 53.43mm 더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 보시면요. 내륙 지역에서 원주 신림이 332mm, 영월 306.7mm, 영월 상동 297.9순이었고요. 산지에는 정선 사북에 311mm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이미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비 소식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초단기 기상 전망 보시면요. 18일에는 강원 북부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강원 남부는 19일까지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18일 새벽에서 아침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산지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큰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운전 요령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이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방을 갔을 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마구 따라 지나가면 안 되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화물차는 키가 높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승용차는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급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괜찮지만 화물차라든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라면 일단은 우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하차도에 들어선 이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어 변속 없이 또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이는 것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차에 물이 찬다면은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물이 찬다면은 차가 빠져나가는데 시동이 꺼진다거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운전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큰 비가 올 때 지하차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원칙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이상 고인 물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타이어 절반 정도의 물이라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 그리고 늦은 속도보다는 시속 3, 40km 정도로 해서 일정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계선 진행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가 17일 국회에서 출범했습니다. 경계선 진행인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경계선 진행인 지원센터 건립 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장실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중앙시장, 해변 등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530여 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담당자, 시민감시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